반대한 가장 중요한 인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전주 출신 이철증 선생이에요. 이철증 선생이 주도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위해서 전국에서 신탁통치 반대해가지고 신탁통치 결의 모스크 삼상회담에 신탁통치 결의안이 무산이 돼버려요. 무산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미소 양국이 회의를 해요. 미소 두 나라가 회의하는데 세 번 회의를 열고 그것도 무산이 되면 소련이 한반도를 위성국으로 만들다 야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소련에게 우리 한반도를 더 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미군이 주둔했다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그리고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이 동의하도록 하자. 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개입해 주시오.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생긴 것이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이라는 얼티커크 생겨가지고 북한에다가 설득합니다. 우리 총선하자. 북한 인구비리로 북한은 국회의원 100명을 뽑아라. 남한은 국회의원 200명 뽑고 300명 국회를 조성한 다음에 그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장차 미래의 운명을 그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자. 하는 게 유엔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소 공동위원회에 의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48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입니다. 제주도 폭동. 제주도 폭동은 대한민국이 탄생을 반대하기 위해서 생긴 제주도 폭동인데 군인과 경찰 병력 가족들을 다 때려 죽이고 집에다 불 넣고 그게 폭동을 치렀는데 우리나라의 국치일입니다. 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은 우리나라의 기념을 할 만한 날이 아니고 국치일인데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제주도 4.3 폭동을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노예요, 라이노. 간판만 대한민국이고 실속을 모르는 국민이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한동훈이를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 된 다음에 3개월 후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합의해가지고 제주도 4.3 폭동의 폭도들 유가족 한 사람당 9천만 원씩 보상금을 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를 국민이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라이노야, 라이노. 이런만 대한민국 간판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역사를 지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제주도 4.3 폭동뿐만 아니라 광주 5.18은 분명하게 북한이 개입해서 북한이 지시하고 북한이 참여해가지고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광주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뒤집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후에 광주에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정신을 차려. 정신을. 얼마 전에 5월 18일, 지금이 6월 1일이죠. 한 2주일 전이죠. 현직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정부 요인들 끌고 가서.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이것이 라이노예요. 그런데 다행한 일은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완전히 90% 이상 공산화가 다 돼 있다. 나머지 10%는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서 인공기를 부르고 흔드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갱이들이 좌파 세력이, 종북 세력이, 반미 세력이 아무리 설치고 설쳐도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높은 담이 있습니다. 그게 한미동맹이에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입니다. 그 담은 빨갱이들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그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한 일이 또 생겼어요. 금년 초에 한국에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건국전쟁 덕분에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건국 업적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에서 5.18 특집을 냈습니다. 5.18 특집을 냈는데 여기 32편의 논문이 실리고 내 글이 4편이 실었는데 이 특집의 결론이 내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횃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을 읽고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18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79년도에 비엔나에서 근무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근무할 때에 내가 무슨 정보를 입수하는 거니? 북한에서 17공수여단이 맹훈련을 하는데 왜 하느냐? 그 정보가 뭐라는 거니? 80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변이 일어나는데 그걸 위해서 훈련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워싱턴에 보고합니다. 5.18에 관련된 모든 역사의 시작을 최초부터 발을 담근 사람이 나요.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주시를 합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런데 80년 정월 달에 북한의 대남 사업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김중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동당의 대남 담당 총책이 김중리 남한에 나가 있는 고정간첩과 모든 좌파 세력 김대중 세력에게 지령이 내려갑니다. 이 금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을 한다. 모든 우리 지하 혁명 역량이 주도해라. 그러나 표방은 민중봉기, 민주화를 위한 민중봉기라는 간판만 걸고 실속은 우리가 주도를 해라 한 것이 김중리 의원이. 내가 그걸 정보를 받자마자 그것도 워싱턴에 보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원래 계획은 서울, 마산, 광주 세 군데서 동시다발로 민중봉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잠깐 무슨 이유인지 서울과 마산에서는 일어나냐, 광주에서 5.18이 일어났습니다. 났는데 북한이 지령을 했고 북한이 개입을 했고 북한이 병력이 왔던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야. 100%, 200%, 300% 명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그 증거를 다 추려서 땅에 묻어버리고 광주 5.18을 민주화로 등갑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은 죄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내가 논문에도 쓰고 신문에도 기사를 여러 번 쓰지만은 내가 제시를 합니다. 광주 5.18에 관한 북한 개입의 세 가지를 줄여서 얘기하겠다. 세 가지를.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을 했다. 황정엽이 김덕홍도 광주 5.18을 북한이라고 했다고 김영삼 기자한테 증언을 했고, 두 번째는 북한 교과서에 광주 5.18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이 남조선 해방을 위한 아주 큰 거사였다는 게 교과서에 써 있어요. 북한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세 번째,
81년도, 80년도에 광주 5.18이 났죠? 81년도에 김일성이 북한 군대 정치군관회의에서 강연을 합니다. 뭐라고 강연을 하는 거니? 우리가 남조선 해방을 위한 3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다. 첫째는 6.25 사변인데 우리가 실패했다. 유엔이 개입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두 번째, 4.19 혁명 때 우리가 남조선 해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해서 실패했다. 세 번째, 광주 5.18인데 광주 5.18도 실패했는데 제일 아까운 것이 광주다. 제일 아까운 것이 광주 5.18이었다. 실패의 원인이 두 가지다. 우리 준비가 미비했고, 두 번째는 광주 시민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동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냥 내가 논문에 다 써서 있고요. 책에도 써 있어요. 이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북한이 개입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역사 공부예요. 아주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확실한 역사예요. 아멘. 잘 들어요. 81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광주는 분명한 북한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무장폭동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 배후 세력이 김대중이기 때문에 김대중은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대기하는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잘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법원은 우리가 만세를 불러도 돼요.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북한이 개입한 작전이. 김대중은 사형 언도를 받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125석밖에 차지를 못해서 과반수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내 기반이 너무 약하다 해서 한 것이 3당 합당이죠. 김영삼, 김종필 다 이렇게 하셔서 한 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당이 민자당이에요. 민자당인데 가락동, 저 강남의 가락동 민자당 연수원을 팔아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거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돈을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니? 민자당 사무총장에는 김윤환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물쩍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 김옥숙 여사하고 박철원 세 사람이 몇백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란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된다 얘기야. 그 얘기를 고민 끝에 어디서 한 얘기가 밖으로 새나갑니다. 그 얘기가 김영삼 귀에 들어갑니다. 김영삼이가 그걸 알고서 노태우를 물고 씹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일가가 가락동 연수원 파란 돈 다 착복했다는 거. 그러니까 노태우가 큰일. 만약에 그 문제가 세상에 퍼지면 노태우는 대통령에서 내려 앉아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김영삼의 입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니? 3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김영삼에게 주고,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노태우 머릿속에는 포항제철의 박태준 있죠. 박태준이하고 김윤환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을까 할 때인데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대통령 바톤이 김영삼한테 갑니다. 김영삼 해가지고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거기까지도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했는데 이 얘기가 비밀은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반드시 비밀은 새어나갑니다. 이 얘기가 어디로 퍼져나가느니 전라도 김대중 세력에 들어갑니다.
그 전라도 김대중 세력이 김영삼이를 씹기 위해서 물고 들어줍니다. 너 노태우한테 3천억의 비자금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 불법이다. 그래서 김영삼이를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김영삼이는 자기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 스캔들이 퍼지게 되면. 그러니 광주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서 김영삼이가 무슨 짓을 하는 거 하니 1995년도에 11월 달에 김영삼이가 광주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둔갑을 시켜요. 둔갑을 시키는데 그때 광주 5.18 특별법을 국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슨 일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의석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광주 5.18 특별법은 위헌이다. 5명이야. 5명. 그리고 합헌이다 하는 사람 판사가 4명이야. 9명이 맞죠. 5 플러스 4, 9명. 9명 판사 중에 합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되고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5명인데 한 사람이 모자라서 위헌도 아니고 합헌도 아니고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렇죠? 6명이 없으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무산돼 버렸어요. 그때 김영삼이가 밀어붙여줘. 이것은 합헌이라고 밀어붙이는데 그 일을 같이 협력해서 광주 국가 전복 폭동을 민주화로 둔갑시키는데 2사람이 또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똑바로. 홍준표, 안기부장 권영애,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하고 권영애, 김영삼하고 셋이 합쳐서 광주 5.18을 민주화로 완전히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대법원에서 81년도 판결, 유죄 판결을 뒤집어 엎고 광주 폭동은 민주화라고 둔갑을 시킵니다. 둔갑을 시켜서 그 특별법 때문에 무지무지한 보상금을 주는데 지금이 몇 년도에 2024년이죠. 금년 2024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6조 3천억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인데 이거 이외에 광주 특별법 때문에 대한민국에 300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우리 광주 5.18 역사를 다시 시작하자면 대한민국은 무슨 짓을 해도 망합니다. 공산국가가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이 따라만 왔는데 천만다행에 그동안 정부 주도로 광주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는데 광주의 북한 개입 사실을 다 죽이고 민주화로 뒤집었는데 우리나라 민간 주도로 5.18 진상규명회를 스카이델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지금 깨닫고 있고 광주 5.18 문제로 한국에 좀 불을 끓고 있습니다. 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오늘 모인 여러분을 위시해서 오늘 이후로 수도권 워싱턴 일대에서도 5.18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라이노, 이름만 간판이 대한민국, 속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두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병력의 50% 이상, 국가 공무원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의 90몇 %가 광주 5.18 유공자의 자녀들이요. 10% 가산점 때문에 다 거기다 놔요. 대한민국은 그냥 썩은 나라가 아니라 폭삭 썩을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갱이들이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담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요, 주한미군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속상한 얘기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미국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미군 싫으면 나가셔요. 그 윤석열 입장입니다. 내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했어요. 미군 싫으면 나가라고. 가라고.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도 핵 개발하고. 미군만 떠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떠나면은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애국 자본이 다 떠납니다.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 뻔한 얘기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언론인, 학자들이 역사적인 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일본